이제 기본적인 미노 액션에 제일 기본은 말씀드린 스톱앤고고요. 트위치는 그 액션을 주는데 아주 살살 슬랙을 많이 주지 않고 슬랙 조금만 주고 그것만 탁탁 건드려주는 정도를 트위칭이라 그래요. 아침 분위기 좋습니다. 집벽 근처에 지금 저 위쪽에 베이트피시도 좀 보이고 배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날이 엄청 선선해졌어요. 하늘이 그냥 이렇게 이쁜 하늘을 보고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와서 새물유입이 되는 곳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양이 많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고, 저 멀리에 지금 새물유입이 들어오는 라인인데 어떤 베이트피시 움직임이나 피팅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상류 쪽은 그래도 물량이 좀 돼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류에 있는 골창들에서는 그런 효과를 아직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배수도 많이 되고 있고. 태풍이 와야 배수가 끝나고 반전 오름수위가 올 것 같은데 피해주지 않고 비만 적당히 내려주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정도의 비만 딱 와주면 좋겠네요. 다 가져가는데 크진 않은 것 같고. 저 녀석이. 자, 오이씨. 자, 민물을 먹고 나왔고요. 지금 이게 얘네들이 지금 저기 있는 베이트피시가 이런 살치 계열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반응 안 해주려나 했는데 반응해줬습니다. 직벽에 베이트피시 움직임이 얘가 딱 잡힌 다음에 싹 없어졌거든요.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잡아볼게요. 베이트피시 없었어요. 그래, 이걸 보면 되지, 그죠? 왔어요. 민호 집벽 앞에서 민호의 반응을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사이즈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애들 안에서 또 털리기 좋은 애들이라
전사의 쉐드 나오고 있습니다. 집벽에서 히딩타임인데 눈에 보이진 않는 데서 사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지금은 뭐 이제 고기가 중층에 떠 있는 고기들이 이제 사냥하고 있는 애들이 사고 알아서 먹는 건데, 지금 쇼피 민호 쓰고 있고요. 이 민호를 처음 쓰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액션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넣은 다음에 그냥 한번 쓱 당겨 가지고 자기 자명 수심까지 가게 깊이 넣어주고, 서스펜드 민호니까 안에 한 1m 정도는 쑥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저킹 한번 3번 4번 쳐주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슬랙 조금 감아주고 또 2-3번 쳐주고 기다리고, 한 번 쳐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쳐주는 횟수를 조금 랜덤하게 조절해 가면서 한 4번도 쳐주고 기다리고, 반응이 있을 때는 그냥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져가요. 아니면 던지고 감다가 멈췄다가 감다가 멈췄다가. 이제 기본적인 민호 액션에 제일 기본은 말씀드린 스톱앤고고요. 던져서 착소를 시키고 고, 그냥 가다가 멈추다예요. 가다가 스톱, 고, 앤 스톱. 이제 이게 스톱앤고고, 트위칭은 그 액션을 주는데 아주 살살 슬랙을 많이 주지 않고 슬랙 조금만 주고 그것만 탁탁 건드려주는 정도를 트위칭이라 그래요. 그냥 촉촉촉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움직임도 이만큼 액션을 준 게 아니에요. 슬랙을 이만큼 주고 액션을 이만큼 주는 거죠. 슬랙 이만큼 주고 액션 이만큼 주면 촉촉 아주 최소한의 어떤 슬랙을 이용한 액션이 트위칭이고, 저킹은 조금 더 그걸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랙을 이만큼 주고 액션을 이만큼 준다, 이 정도. 그래서 트위칭은 좀 정직하게 이렇게 액션이 나온다면, 저킹은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커지고, 슬랙라인을 액션을 주자마자 이렇게 슬랙라인을 다시 줌으로써 옆으로 쭉 퍼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주자마자 로드를 다시 줘서 이 루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액션을 줄 때 자꾸 이렇게 치고 주고 치고 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액션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루어가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딸려오느냐, 아니면 힘을 받고 쑥 옆으로 세주느냐, 이런 액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액션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슬랙을 줘라 가 이제 저킹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섞어 쓸 만한 게 트위칭, 저킹 하다가 스테이 하고, 그 다음에 리핑. 그냥 쭉 하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 구간을 쭉 하고 뽑혀 오겠죠. 근데 그게 강하게 하면 그게 또 정상적인 액션을 떠나서 그 끝에 이렇게 째져요. 그냥 정직하게 와도 상관은 없고, 그게 리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저킹, 트위칭, 스테이, 리핑 이런 걸 이제 섞어주면서 어떤 거에 반응이 좋은지 또 찾아나가는 게 민호 낚시의 핵심이고, 근데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민호는 진짜 리얼 베이트 느낌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른 대로 쫓아와서 먹고 느리면 느린 대로 쫓아와서 먹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 어떤 거에 반응이 좋은 게 더 반응이 좋다, 이런 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많이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에 피딩 타임에는 반응이 좋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막 인위적으로 째고 막 이런 거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피딩 무드를 더 즐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 베스가 있는 층은 이 루어가 유행하는 층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져갔거든요. 지금 스테이에 가져갔죠. 그 좀 더 아래에 있다가 지켜보면서 쫓아오다가 따라 올라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바늘 털이 할 때는 그 텐션이 풀리면
바늘이 터리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늘 터리를 할 때는 로드에 텐션을 조금 더 주면서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뭐 크지는 않은데 필링 타임에 이제 베스들이 미노를 열심히 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스테이를 주고 있을 때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테이를 줘보고, 아까 얘기하다 만 게 우리가 실제 이 미노가 지금 있는 수심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것인데 얘네들이 피딩 무드를 맞아가지고 더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베이트 피시 무리가 저 위에 있잖아요. 한 번씩 올라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이트 피시를 손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하고, 얘네들이 봤을 때 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저 무리의 끝에 약간 비틀거리면서 약간 삐디해 보이는 애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쌩쌩해 보이는 애를 사냥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리 속에서 제일 사냥 성공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베이트 피시를 사냥하기 때문에 그런 루어로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푼 같은 게 반응을 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다른 녀석한테 공격을 받고 자기의 추진력을 잃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탑에서 그냥 막 화려하게 움직이는 미노우처럼 액션을 주다가 떨어뜨리고, 떨어지다가 정신 좀 차리고 막 도망가다가 또 비틀거리는 듯한 이런 느낌. 아마 바닥에 있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바닥까지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푼을 정해진 룰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수온이 너무 이제 높을 때는, 아침 이 시간에도 높을 때는 이제 베이트 피쉬들도 그렇고 베스들도 그렇고 수면 위에까지 잘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그래도 기온도 좀 떨어지고 수온도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표층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딩 타임에는 수면까지 올라와 사냥하는 개체들도 볼 수 있고, 베이트 피쉬들도 수면에서 움직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밑에까지 내려가야지 먹었던 스푼 대신 약간 이제 미노우나 타버터도 이제 곧 아침에 써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바닥 찍고 리프트 관절하는 데 먹었어요. 오야, 오야. 이제 올라올까, 친구야? 수면은 조용해도 물속에서는 이런 녀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스푼에, 지금은 여기는 이제 뭐 스쿨링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 고뿌리를 끼고 사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먹은 거 보니까 거의 뭐 바닥 근처에서, 지금 발 위쪽에서는 폴링할 때 반응 없다가 바닥 딱 찍고 반전할 때 탁 얹으렸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이 고뿌리 따라서 능선 뒤쪽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몇 마리 더 잡아볼게요.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4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고요. 색깔은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서 붉은색 계열인데
여기는 색깔을 그렇게 타진 않는 것 같아요. 걸려 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이쯤에서 이쪽이 깊고 이쪽이 얕아지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데, 깊은 쪽에 던져서 얕은 쪽을 끌고 올라오다 보면 그 벽을 만나겠죠. 그 벽을 탁 치고 올라왔을 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스쿨링 되어 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 턱 밖에.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수온이 이제 조금 고기들이 견딜 만한 정도의 수온이 돼서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지금 테스팅을 해볼게요. 이제 바닥 찍었고요. 안이 있으면 여기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게 생각이 맞은 거예요. 이게 고기들이 스쿨링을 분명히 했었는데 스쿨링 했던 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들이 움직인 거예요. 어디론가 움직였겠죠. 움직인 고기들이 어디로 갔는가 고민을 하다가 일로 왔는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베스 낚시를 하는 맛이죠. 그동안 여기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그 고기들이 움직인 자리를 찾았어요. 첫 캐스팅부터, 첫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이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녀석들을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어떤 놈들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이 패턴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게요. 아주 고마운 뱃어요. 즐겁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스쿨링보다는 고기는 분명히 여기에 많이 있을 텐데, 스쿨링 그 전에 있던 포지션과는 다르게 딱 수온의 변화,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올라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이면은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낚시 계속 해볼게요. 포지션을 지금 아까 포지션을 못 찾았거든요. 그 포지션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뜬다. 자, 그렇지.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한 녀석 만났습니다. 크랑크베이트고요. 이 크랑크베이트가 배를 잘 해주고 있는데, 잘 먹었어요. 이거 뭐. 자, 이제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어제 온 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서 급히 나온다고 말씀 아침에 드렸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확실히 표층 소원을 떨궜고, 어느 정도 서머클라인과 브레이크 라인에 걸쳐가지고 스쿨링 되어 있던 고기들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이게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리에 이동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시 또 더위가 막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받고 수온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자리에 스쿨링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일단은 어제 비로 오늘은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피딩 타임에는 피딩을 해주는 한여름의 그 패턴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피딩을 하더라도 물속에서 하던 피딩이 이제는 표층까지 올라와서, 베이트피시들 표층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표층까지 올라와서 피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확연히 탑워터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호, 쇼필 민호도 롱빌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립이 굉장히 긴 거 가지고선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쇼필 민호 가지고도 리트리브하고 멈춰주고 간단한 액션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기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라인 선상에 이런 브레이크 라인 선상에 이런 데 퍼진해 있던 고기들이 이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크랑크베이트 같은 유어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까지 확인을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라기보다도 아들하고 둘이서 한번 낚시 여행 처음으로, 아들 아직 낚시를 안 해봤는데 제대로는 낚시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 초에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여행 가가지고 또 카메라를 들고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들 수 있으면 아들하고 첫 낚시 시도하는 내용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8월 9일인가 8월 8일인가 그랬고요. 비 온 다음 날의 변화 한번 찍어봤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제가 재밌는 컨텐츠 만드는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